밥을 먹은 후에 보통 우리가 지방 조직, 뱃살에 저장되거나 이게 몸에 저장되는 이 과정이 엄청 빠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빠르면 3, 4시간 안에 지방 조직으로 바뀌기, 이렇게 빠르게 바뀌냐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지방이 많을수록 혈류로 나오는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백미를 먹으니까 중성지방이 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리고 권상면역이라든지 혈관 막히게 하거나 지방을 막히게 하는. 나이 먹었을 땐, 나이 어렸을 때는 신진대사율이 높아요. 몸에서 혈관이 아직 막히지 않고 활동량이 많고, 나이 먹어서는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좋고 식사량이 많으면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의 변화에 따라 자기가 이제 중고차로 변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입력을, 그래서 식사의 입력을 좀 적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많이 먹으면 이것이 쪄서 혈관을 막히게 하고 만성 질병을 생기게 하는데요. 당뇨병도 그리고 밥 먹거나 들어오면 혈당이 높아야 당뇨병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거나, 혈압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면 혈압 기저류 안에가 터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뇌출혈이 쉽고, 특히 비타민 C를 잘 안 먹고 이렇게 칼슘 조직이 이렇게 세밀제라도 좀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칼슘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좀 더 빠져나간 율이 높아서 칼슘을 세밀체라도 보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세밀체 조금씩 먹어요. 이빨이 쉽게 부서진다든지 뼈가 약해진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데 참 놀랍게도 당분, 설탕 등 소화 과정을 거쳐서 지방 성분으로 바뀌는 30분 이상, 30분 정도는 매우 빠르다. 지방 조직으로 뱃살로 바뀌는 게 당분,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꿀은 더 빠릅니다. 꿀은 더 빠른데,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설탕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당 떨어졌을 때, 당 떨어질 때는 급히 혈당을 올리게 사탕을 갖고 다니죠. 꿀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꿀이 더 빠르고 몸에는 더 유익하니까. 설탕은 약간 분해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꿀은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 더 낫습니다. 식이지방은 식후 1시간 만에 장에서 분해돼 혈류에 섞인다. 혈류에 섞이면은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는 현상이 됩니다. 포도당이 많아지는 현상과 지방이 많아지는, 뭐 끈끈하게 된단 말이에요. 끈끈하게 돼서 잘 뭉치고 혈전이 잘 생기거나 혈관이 잘 막히겠죠. 나이 먹어서 혈관이 좁아지면 딱 막아서 이것은 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혈류, 유산소 운동, 뛰기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하는 사람들은 혈관이 좀 넓어져가지고 탄력 있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방법은 못 됩니다. 계속 먹고 나서 이렇게 밥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이렇게 포화지방이라든지 중성지방이 섞여갖고 혈관을 딱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가거나 마라톤 한다 해서 혈관이 안 막히면 막힙니다. 상대적으로 좀 열량을 소비를 해서 그 부분을 당을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또는 이렇게 지방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있는데 그것만 믿고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식사를 하시면 그것은 벌써 어떻게 여러분들이 30분이나 3, 4시간 안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돼요. 만성적으로 그런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죠. 나이 먹어서는 좀 적게 드셔야 된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험을 나름대로 해본 결과 뛰지 않고는 살이 안 빠진다. 그리고 뱃살 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이 뱃살 운동 하고 나서 제가 다리 이렇게 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몸을 수축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펴고 이렇게 수술을. 그래서 뱃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뛴다 그래서 뱃살이 금박이 사라지긴 사라집니다. 옆구리가 좀 슬림해진데 그럽지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슬렁슬렁 TV 보면서 15분 정도는, 하루에 15분 정도를 떼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15분, 10분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조금 하루에 15분이라도 떼야지 살이 급격하게 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브레이크 장치가 15분인데요. 그러면 10분 뛰니까 살이 빠지더라.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돼요. 뱃살 운동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니까 좀 슬림해지더라. 이라는 게 연구 결과. 이렇게 하면 스스로 연구를 해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네. 탄수화물, 당분은 지방 성분으로 뱃살로 곧바로 바뀌는 게 30분 정도로 매우 빠르고, 식이지방은 식후 1시간 만에 장에서 분해돼 혈류에 섞이고 3, 4시간 내내 지방 조직 세포 속에 저장, 뱃살로 곧바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탄수화물, 포도당, 그래서 완성적으로 뱃살이 나오고 살이 찌면, 나이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으로 이 지방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새 지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이게 혈관이 막히게 되는, 항상 혈관뿐만 아니라 몸 장기 구석구석에 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축적이 되어서 비대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혈류 흐름이 탁해지는, 물을 좀 자주 마시고 띄워주고, 콜라 같은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저는 다리가 저린 이런 증상은 혈관이 막힌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요추라든지 신경과 관련이 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특가 10번째 주 지적재생 형성을 갖고, 콜라를 그리고 우리가 고기 재울 때 쓰잖아요. 그럼 이게 흐물흐물이잖아요. 그처럼 혈전을 흐물흐물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펩시콜라하고 단무지를 좀 먹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나 무더러 나이 먹어서는 무더러 참 조심해야 된다. 몸이 이렇게 차갑게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을 태워서 열을 일으켜줘서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달리기를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달리기 플러스 이 뱃살 운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으로는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험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밥을 안 먹거나, 라면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안 먹거나 한 끼만 먹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괜찮은가 싶어서 이제 2끼, 3끼를 먹고 있어요. 2끼, 3끼를 먹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조금씩 먹는데, 그래도 급격하게 살은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그래서 달리기를 뺄 수는 없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달리기라기는 밖에 나가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슬렁슬렁 살짝살짝 떠나서 체중 이동이 있어야지 살이 빠지더라. 이런 부분을.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 그 다음에 뱃살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하면 또 뱃살에 대해서는 좀 좋게 되더라. 탄수화물, 간과 근육에 근육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 후에 남은 양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며 먹은 만큼 운동을 안 해서 출력을 안 하니까 남은 게 지방 조직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게 불과 서너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글리코겐 상태에서 실제 체지방으로 완전히 고착되는 1, 2주의 여유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도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먹고 나서 한 2, 3일 후에 반영이 되거나 3, 4일 후에 반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방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아마 글리코겐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일단 저장됐다가 에너지로 저장됐다가 그래서 뱃살이 방출 하게 돼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은데요. 글리코겐 상태에서 실제 체지방을 완전히 고착되는 1, 2주의 여유기간에서 밥 먹고 나서나 뭐 하다 보면 2, 3일 후에 이렇게 몸이 좀 무거워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 3일, 3, 4일 후에 이게 반영이 된다. 좀 늦게 반영이 되더라. 아마 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식후 30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 혈당을 쏘면 지방으로 쌓이면 줄일 수 있다.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는 힘들더라.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살짝 5분 띄워주고, 밥 먹은 후에 5분 띄워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연구 다양하게 실험을 해본 결과 그렇다. 여러분도 실험해보세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5분 뛰고 밥 먹고 난 후에 10분 뛰고 이렇게 하면 되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5분은 딱 한 번은 떼어줘야 됩니다. TV에 힘들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잠자기 전에 뛰는 거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뛰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거나 잠자기 전에 수면을 방해하지는 않대요. 잠만 자는 피곤해서. 그래서 잠자기 전에 15분 뛰고, 밤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확실히 살이 좀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뛰어주니까 확실히 도움은 된다라는 연구 결과.
저녁 늦은 시간이나 지친 좀 폭식이 3-4시간 만에 체지방으로 빠르게 이어요. 밥 먹고 잠 주무시면 당뇨병, 고혈압, 만성질병이 생기거나 몸이 전신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늦은 한두 번 먹은 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이렇게 습관, 반복적인 학습을 했을 때 이것이 빠르게 혈관이 막히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더라. 저녁 늦은 시간, 지친 전 폭식은 단 3-4시간 만에 체지방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저 구글을 읽고 있는데 구글 학습을 좀 해보세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참 도움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음식은 보통 서너 시간 안에 뱃살로 바뀐다. 서너 시간 정도. 그다음에 탄수화물, 포도당은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되나 중성지방으로서 혈관을 좀 막히게 한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백미를 좀 적게 드셔야 된다. 다른 걸 먹어도 그렇게까지 살은 안 찌는데 백미를 먹으면 살이 배가 확 나요.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탄수화물 좀 이렇게 마라톤 뛸 때는 좀 먹는데요. 지속적인 에너지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땡기면 그냥 몇 그릇 탁탁탁 먹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맛있는 걸 골라 드시면 밥을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맛보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안 먹으면 너무 삶이 좀 그렇죠. 그래서 얼굴도 좀 이렇게 되게 쪼글쪼글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적당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는 3-4시간 안에 지방을 이걸로 저장합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됐다가 체지방으로 고착하는 데가 1-2주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식후 3-4시간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한 5분 떼어주고 아니면 걸어줘라도 되는데 걸어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 그런 건 좀 힘들다. 많이 걸어주질 않다 보니까 식후 한 5분 정도 밥 먹고 탁탁탁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탁탁 뜨는 게 아니고 탁탁탁 이렇게 살짝 체중 이동 운동 이렇게 해서 이거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 한 5분 시험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밥 먹으니 한 10분 떼어주고 이따 하루에 적어도 15분짜리는 꼭 한 번은 떼어줘야 되더라. 제일 더 살이 빠지려면 15분을 2번을 해줘야 되고 10분짜리 하나 해줘야 된다. 그다음 뱃살 운동을 같이 겸하니까 뱃살 부분까지 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배 부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밥 먹은 저녁 늦은 시간이나 지친 좀 폭식이 그 다음에 3-4시간 만에 체지방으로 빠르게 이것이 한두 번은 몰라도 반복되는 습관이 되면 극각의 혈관이 막히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잠자기 전에 좀 일찍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잠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정도 떼어주면 이게 오히려 더 좋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